PC방 사업을 같이 해보자며 20대 청년 6명을 감금, 폭행하고 노예처럼 부린 일명 노예 PC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PC방 업주가 긴 시간 동안 20대 청년들을 감금, 폭행하고 노예처럼 부린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화순과 광주를 중심으로 12곳의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A씨는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서 20대 청년들을 모집한 다음 이렇게 모집한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난 5년여 동안 감금, 폭행, 노동착취 등을 저질렀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A씨의 집에서 합숙하면서 출퇴근하고 최대 16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PC방 매출이 떨어지면 A씨로부터 심한 폭행과 감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한 피해자에게 개 배설물까지 먹이는 가혹행위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 한 명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A씨를 긴급 체포한 사건입니다. 네, 특히나 일부 피해자가 이 가해자와 일종의 동업 계약서를 썼다라고 알려졌는데 네. 이 계약서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PC방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고요. 네. 피해자들이 PC방을 인수할 자금이 없으니 A씨가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피해자들은 그 금액을 PC방에서 일한 임금으로 갚는 조건을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별한 사회 경험 없이 취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들은 잘하면 취업 정도가 아니라 PC방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투자동업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계약서에 의하면 무단 결근 시에는 2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리고 인수하기로 한 지분도 돌려줘야 하며 또 지분 인수 자금으로 빌렸던 돈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계약 자체로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었지만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서 철저하게 A씨에게 종속되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 자체도 일단 말이 안 되고 또 긴 시간 동안 건장한 청년들이 왜 신고를 하거나 숙소에서 탈출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네, 우선 이 피해자들이 동시 숙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A씨가 운영하는 여러 PC방에서 주간, 야간을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욱이 숙소 생활을 하는 곳이 A씨의 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은 어느 시점 이후로는 A씨로부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철저하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속박됐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무단 결근을 하며 2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리고 빌렸던 거액의 돈도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 점에서도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 가해자인 PC방 업주에게 2차례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기각됐어요. 기각된 이유는 뭔가요? 네, 검찰은 가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실은 그러는 와중에 A씨가 매장 등을 정리하고 있어서 사실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해자의 2차 가해도 좀 우려가 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가 좀 걱정인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들은 일단은 늦게나마 이 상황에서 벗어난 건 다행이긴 한데요. 네.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엉덩이를 수백 개 파이프로 맞아서 피부가 괴사되어 봉합수를 받을 정도였고요. 자살 시도를 한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있다 보니 혹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기존에 겪었던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돌려받을 방법은 있습니까? 네, 일단 PC방 업주 A씨는요. 특수상해, 특수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날짜로 피해자들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강제근로,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업주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피해자들이 업주와 동업계약서를 썼다고는 하지만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따른 급여 보장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외에도 피해자들은 업주로부터 감금이나 폭행당한 점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피해자들처럼 사회초년생들이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요즘 취업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취업 준비생들이 절박한 마음에 취업할 기회가 생긴다 생각하면 쉽게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그리고 표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근로계약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근로자로서 열심히 근무를 해야겠지만 그 와중에 혹시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든지 폭행,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한다면 이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덮기보다는 네.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 신고 등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